있습니다. 임찬 교수님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인턴 거치셔서 서울대병원에서 외과 전공을 마치시고 중환자의학파트의 전임의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의 임상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공의 강의 시리즈의 또 하나인데요. 통계, 질병의 위험자, 리스크 팩터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하는 방법을 내세워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에서 중환자 외상을 담당하고 있는 임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공개 강의입니다. 질병의 위험인자와 관련하여 SPSS를 통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귀 분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약 80년 전에 영국의 통계학자 갈톤이라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들 간의 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다가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큰 부모의 자식들은 되게 크기는 하지만 부모들보다는 대부분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키가 작은 부모들의 자식들은 대개는 작긴 하지만 부모들보다는 대부분 크다. 따라서 사람들은 키가 평균 키로 회귀하려긴 하지만 부모들보다는 대부분 크다. 따라서 사람들은 키가 평균 키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연구에서부터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귀 분석은 상관 분석과 다르게 두 변수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아가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 혹은 예측되는지를 알아보는 통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선형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그 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여서 다중 회귀 분석과는 종속 변수가 다중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데 반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범주형 변수로서 질병의 위험인자처럼 질병이 있다 없다,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이런 이분 변수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이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보기 이전에 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논문에서 이러한 univariable, multivariable, 그리고 multivariate analysis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쓰여진 논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보니까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multivariable analysis와 multivariate analysis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이 멀티베리어블에서 말하는 다변수 분석은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질병에 있고 없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 그런 독립변수들을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multivariate analysis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multivariable analysis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를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넣는 이제 모델들을 어떻게 하는 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니베리어블 어널리시스에서 일정 p-밸류 이하의 값을 추출을 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에 넣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단변수 분석을 하게 됩니다. T 검정, 그리고 범주형 경우에는 교차 분석, 혹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각각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런 odds ratio를 unadjusted odds ratio라고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자가 이거에 넣고 싶은 모델들, 임상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넣었을 때 이런 모델, 어떤 모델이 가장 이것을 잘 예측하는가를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변수 분석의 예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저자는 Univariable Regression Analysis를 해서 p-value 0.2 이하의 코베리언스들을 모두 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넣어서 이렇게 구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나눠드렸던 그 SPSS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여시고요. 제가 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Univariable Analysis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변수 분석을 여러 가지를 했더니, 뭔가 수술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성별, 항혈전제 여부, 그리고 수술차, 그리고 병기, 그리고 수술 시간이 유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값들을 레이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A1 이렇게 바뀌는 이것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코딩했던 값들과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수술자만은 이렇게 어떤 레이블을 하지가 않았는데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기술 통계량에서 빈도 분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통계량을 이렇게 빈도를 보는데 이렇게 바로 봤을 때 이게 여자가 남자인지 01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들에 대한 설명을 넣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자도 1, 2, 3, 1, 2, 3이면 굉장히 적은 것이고요. 훨씬 더 많은 범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요 아래 보면은 변수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이 값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자에 대해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오른쪽 점점점 이걸 누르시고 제가 값 레이블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는데 제가 일단 네, 그렇게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값 레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1은 1기, 2는 2기, 이렇게 3기, 4기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죄송하지만 1은 네, 1은 지금 전공의 선생님을 의미하고 2는 전임의 선생님 그리고 3은 교수님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에 들어가서 그 회계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형 로지스틱에 들어가서 항목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종속 변수에 수수료 출혈이라는 0, 1로 코딩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 1로 코딩된 이 종속 변수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보려고 했던 이 값들을 클릭해서 넣게 됩니다. 근데 이 공변량에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미 변수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범주형 공변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넣고 여기서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기준이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값의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확인을 해서 이거에 이제 경향성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정했던 뭐 0에서부터 1 사이면 0이라는 값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술자에선 제가 아까 1이 전공이, 2가 전임이, 3이 교수님을 지정했기 때문에 1을 처음이라고 놓으면은 1, 전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교수님과 그리고 전임의 선생님들이 수술 후 출혈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교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전공이랑 전임의가 얼마나 수술 후 출혈 위험이 높은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히 앞에 것들도 그렇고 뒤에 이제 음수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이라고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홈스미어, 레메쇼 그 적합도와 그리고 오즈 레이시오에 대한 신뢰 구간, 이것을 설정을 하고, 여기 이제 공변량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뭐 유의개수가 높은 것들을 먼저 넣는 법, 낮은 것들을 먼저 넣는 법 통해서 뭐 앞으로 방법도 있고 뒤로 방법도 있고, 이걸 선택하는 기준이 뭐 조건부 그리고 뭐 우도비 말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각각의 항목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가장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일괄적으로 맞다라고 제안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입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케이스 처리 요약을 보게 되고, 우리 케이스에서 결측 케이스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종속 편수에서 출혈이 없는 것을 제로, 그리고 있는 것을 1로 코딩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주형 변수 코딩에서는 더미 변수가 어떤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SPSS는 그것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병기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처음이라고 방법을 설정을 했었고, 그래서 일기를 기준으로 해서 병기 괄호하고 1이 되어 있는 것은 2기를 의미하고, 병기 괄호 2는 3기를 의미하고, 병기 괄호 3은 4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귀 모델이 적합한가를 볼 때 아까 제가 체크했던 이 항목에서 유의양이 0.05보다 높기 때문에 이 기무가설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방정식의 변수,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입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일통한 이것들을 했을 때는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점진적으로 넣으면서 해서 마지막 단계의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드렸던 그 자료에서는 굉장히 결과값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항목들도 뭐 성별, 확률 변제, 뭐 수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다른 데이터들을 돌려보면은 각 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항목들을 돌려보시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입력을 통해서 얻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결과를 보시고 남은 항목들에서 유의항량을 보시고 피밸류 값이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베타 값을 보게 되는데, 베타 값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공립정수가 증가하거나 높아질수록 종속 변수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혈이 있을 거라고 하면 그 값이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씩 적어서 분석적 기록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한별열이는 완전하다라고 적혀 있었고 역시 0.1이고 헬벨과 0.08 그리고 오즈레이시고 2.5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한별열의 남자가 여자보다 정석변수 내부가 1대 삭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출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얼마나 크냐? 오즈레이시가 남자가 여자보다 스스로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2.513배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혈전제 여부도 마찬가지로 양의 값을 가지고 있고 유형이 이렇게 유의하고 그 오즈레이시오를 3.16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항혈전제 복용이 복용하지 않는 것에 의해 스스로 출혈 가능성이 3.16배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은 이 음수가 들어갔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이 두타값이 음수를 가질 때는 단지 오즈 레이시오가 1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술자 1은 저희가 전임의로 얘기를 했고 이 수술자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전공의입니다. 그래서 수술자보다 전공의가 종속변수 내부값 1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아까 제가 말한 주어가 이제 바뀌어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임의가 전공의보다 스스로 출혈이 일어날 승산비가 여기서 보면 0.238배 증가한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보면은 수술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그대로 논문에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1에서 마이너스 0.238을 해서 이걸 변환을 하시고 퍼센트로 변환을 해서 전임의가 전공의보다 스스로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은 76.2%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보면은 수술자 1을 교수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값 역시도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의형일은 유의하고 오즈레이시는 0.0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전공의보다 스스로 출혈이 일어날 오즈레이시오가 0.051배 증가한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서 1에서 그 값을 빼고 퍼센트로 변환을 하면 교수님이 전공의보다 스스로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은 94.9% 감소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할지 마지막으로 할지에 대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값에서 만약에 그 기준을 교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여기 범주형에서 우리가 아까 지정을 할 때 수술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을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을 보시면은 수술자에서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은 교수님이 될 거고요. 요 앞에 보면은 코딩된 것을 보면은 여기 지금 1 수술자 괄호하고 1인 경우는 전공의가 되는 것이고 수술자의 괄호하고 2가 된 거는 전임의 선생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수술자 교수님 대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수술자 1인 전공의는 보면은 여기 이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변수 1 그러니까 출혈이 있다라는 것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1.895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술자 1 그러니까 전공의는 교수님에 비해서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21.89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때 과연 이 논문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교수님이 수술 출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전임의들이?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출혈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그것을 설정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기 3을 보시면은 병기 3이 자기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p-value가 오타가 났습니다. 0.043이고 유의하고, 그리고 오즈 레이시오 4.818. 그래서 이 병기 기준이 1기를 기준으로 했었고, 그래서 병기 3, 바로 3이 4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4기가 병기 1기보다 종속 변수 내부값 1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4기가 1기보다 수술 후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4.814배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이 표를 가지고 리절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작성을 해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과 항혈전제 여부, 수술자, 병기 수술 시간이 수술 후 출혈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항혈전제 여부, 수술자, 병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수술 후 출혈 가능성이 2.513배 높고, 항혈전제의 복용은 수술 후 출혈 위험을 3.162배 높였다. 한편 전임의는 전공의에 비해 76.2%, 교수님은 전공의에 비해 수술 후 출혈 위험을 약 94.9% 감소시켰다. 자기는 1기에 비해서 수술 후 출혈 위험이 4.814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질병의 위험 인자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즉 종속 변수가 0, 1로 코딩이 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다양한 독립 변수를, 어떤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쓸 때는 독립 변수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다변수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이 맞고,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을 할 때 베타 부호가 양수일 경우에는 오즈 레이시오가 1보다 크거나 1 이상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독립 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 변수 내부값 1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베타 부호가 음수가 나왔을 경우, 즉 오즈 레이시오는 1보다 낮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독립 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 변수 내부값 0, 없음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을 결과의 해석에서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1에서 오즈 레이시오를 빼고 100%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니 어떤 이제 참고할 만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천받기를 원해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것은 이것들 중에서 2020년도에 김지영 선생님이 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통계 툴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외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리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떤 연구를 할 때 통계학자 선생님들께 항상 자문을 구하고 시작을 할 때부터 문불부를 보통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어떤 이런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익힐 수 있는 책으로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고, 특히나 이 책의 백미는 그 어떤 전지 같은데 한 판으로 이게 개념을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게 뽑아낼 수 있어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더미 변수에 대한 부분도 각 어떤 이제 뭐 스타타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에서 어떤 것들은 변환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비교해 놓은 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전공의선생님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을 잡는 데 기초로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기초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의도해서 부탁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잘 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정 질문자
우선 외과 이영식 선생님 먼저 질문 주십시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외과 전공의 1년차 이영식입니다. 약간 강의 내용과 별개의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전향적보다는 후향적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사실 주어진 환자들의 데이터셋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떤 환자에서는 이런 정보가 없고, 어떤 환자에서는 저런 정보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환자가 다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변수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변수가 너무 부족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단병량에서 다변량 갈 때 결측 있는 거를 단들지 그것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의 제가 이제 결집값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직접 결집값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 쪽에서 통계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이 의뢰를 해서 뭔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 제 연구에서 많은 부분을 결집값이 있었는데 임pu테이션이나 그런 방법들로 그런 넣는 통계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찬욱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의학과 3학년 최창욱입니다.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 실습 중에 이제 논문에서 예를 들어 질환의 재발이라는 종속 변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변수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다변량 분석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피카스를 가졌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 이제 그 변수들에 대해 어떻게 임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이런 종속 변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그 결과 값들이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유니베리어블에서 그 뽑아서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다 넣었을 때는 또 의미 없었던 값들이 의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유니베리어블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변량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에서 구해졌던 그 값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어떤 그런 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모두 종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회귀 모양이 더 잘 해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해주셨는데 저도 입에 붙어서 자꾸 단병량, 다변량 그렇게 하네요. 단변수, 다변수, 유니베리어블, 네네. 멀티베리어블 분석인 거 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첫 발표 마치겠습니다.